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박주민 의원이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예. 네. 자, 백남기 농민께서 예. 317일 정말 힘겨운 사투를 벌이시다가 오늘 눈을 감으셨는데요. 저도 방송하러 이 현장에 오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침통하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 이 사안에 계속해서 집중하시면서 책임자 처벌,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어르신께서 눈을 감으셔서 그 누구보다도 더 가슴이 아프고 침통하실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의원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2015년 겨울 무렵, 그러니까 이 네. 1차 민중총궐기가 있고 나서 백남기 어르신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경찰 간부들을 고소고발할 때 대리인 역할을 제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민사로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할 때도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2차 민중총궐기가 가로막혔을 때 네. 그 집회금지 통보의 효력정지 처분을 제가 했었죠. 그래서 2차 민중총궐기 때 이제 또 단상에 올라와서 발언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계기로 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 가족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지내왔었어요. 네. 오늘 오전에도 사실 왔었습니다. 네.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 마쳤을 때는 백남기 어르신께서 이제 승합제라고 하죠. 혈압을 다시 높이는 약을 투여해서 다시 혈압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의원회관으로 돌아갔었는데, 예. 그래서 열심히 이제 질의서를 보고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제 텔레그램에 이제 뜨는 거예요. 네. 그 가족분들을 다 병실 안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의사가. 그리고 뭐 고모, 삼촌까지 다 불렀고, 심지어 신부님도 안으로 들어오시라는 예. 얘기가 있어서 이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진짜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이제 떠서 네.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지금 아까 기자회견도 있었지만 지금 검찰의 검시 검안이 끝나고 지금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거기에 좀 주목이 좀 되는 상황인데요. 유가족분들 그리고 대책위에서는 부검은 필요 없다. 그리고 유가족 특히 부검하지 말아달라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이 무리하게 부검을 하려고 들어올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지셨던 날, 아까 이제 기자회견에도 나왔지만 뇌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뇌수술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전문 의들이 이제 뇌 상태를 직접 육안으로 살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가장 전문적이라고 하는 서울대 의료진에 둘러싸여서 각종 조사를 하셨어요. 조사를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료 기록과 의료 기록이라면 네. 백남기 어르신의 사인이라든지 사망 당시 상태를 알아내는 것은 저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 부검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상당히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예. 오늘 검시에 참여했던 검안이가 이게 지금 대표적인 사인으로 이제 외상성 그것이다. 네. 그래서 80%가 아마 그거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까지 한마당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부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검찰에서는 뭐 그런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어요. 검찰이 왜 이렇게 부검에 집착한다고 보세요? 글쎄요, 검찰의 뭐 속내까지 제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 네. 저희들이 이제 뭐 상상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죠. 그 중에 하나는 뭐 부검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목되었고 지금까지 뭐 얘기되었던 사인하고는 다른 사인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뭐 그 사인이 그거이지만 그거 맞먹는 어떤 다른 요인도 있다라고. 병이 약간 있거나. 뭐 가치를 따져야만 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냥 뭐 검찰의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제 걱정하는 건, 혹시나 그런 의도를 갖고 있으면 어떡하나. 우리 검찰이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어떤 마음이 이제
그 우려가 또 있는 거죠. 예. 아니 검찰이 만약에 부검을 하게 되면 이 대책위 쪽이나 아니면 야당 쪽이나 아니 다른 전문가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부검을 강행해서 한다면은 사실 최소한 그 정도 보장 제도는 좀 마련해 줘야 네. 그 부검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분들이나 특히 가족분들이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법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는 그런 것이 이제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일부 보도에서는 검찰이 내일 새벽에 와서 유가족들을 설득해 본다, 최후의 설득 작업을 가져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그러나 뭐 워낙에 근데 상상을 뛰어넘는 창조적인 일들이 그렇죠.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번 겪었지 않습니까? 네. 설마 했던 일들을 현실로 만드는 이 정부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내일 새벽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약간 기로가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우리 박주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세월호 변호사로 많이 알려졌고 세월호 문제에 계속 힘을 쓰고 계신데 사실 세월호 문제,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우리 아이들 문제와 백남기 농민 문제 뭐 숫자로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의미 이런 건 똑같잖아요. 공권력에 의한 목숨을 잃은 구조가 안 돼서 그리고 공권력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진 그런 상황인데 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경주에 가서 이제 세월호 강연을 했었어요. 예. 뒤풀이 장소에서 어떤 한 분이 저보고 너 왜 자꾸 살수자 백남기 어르신을 하냐? 세월호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다 바로 그 옆에 있던 많은 분들이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 중요한 문제고 다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세월호 가족분들이 거의 20분 가깝게 네. 올라오셨어요. 예. 그래서 계속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어떤 존재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어떤 문제는 중요하고 어떤 문제는 덜 중요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고 네. 열심히만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다 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저는 백남기 어르신 문제를 변호사 때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잘 안다는 것이죠. 네. 하여튼 뭐 다 같이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야당의 대책 이런 게 좀 어떻게 진행될지 이게 궁금한데요. 지금 아직까지 오늘 갑자기 사실은 이제 좀 돌아가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정한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당연히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죠. 몇 가지 가닥이 잡히는 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단계에서 예.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한 번 더 그 논의를 하고 저희 당만의 힘으로는 또 안 되는 것일 테니 그렇죠. 야3당의 네. 공조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때 이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할 때 네. 다른 얘기지만은 그때 좀 어떤 생각을 좀 하셨었는지 초선 의원으로서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나와서 밥 먹을 시간 달라. 왜 밥을 못 먹게 하냐 이런 얘기 할 때 저는 아니 여기서 밥 얘기를 하는지 이분들이 왜 이러나 이런 생각 좀 했었는데 어떠셨나요? 사실은 뭐 그때 이제 보여줬던 정부나 여당의 모습은 좀 실망스러웠죠. 국회 소속원으로서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공통의 목적이 좀 있습니다. 아무리 여당이라 하더라도. 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여당의 모습을 보면 그런 본부는 완전히 잊은 채 정부의 편을 들기에 너무나 급급한 그런 모습들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실망했었는데 어제 좀 그런 모습을 더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김재수 해임 건의안도 중요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으로 예. 한번 이렇게 좀 마음을 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컸었어요. 그걸 네. 지켜보면서 세월호 문제가 더 급한데 좀 잘해서 상정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셨군요. 물론 이제 절차가 다릅니다. 네, 아시다시피 해임 건의안은 뭐 그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이 해가지고 하면 본회의에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은 또 이제 농해수위, 법사위 이렇게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절차와 흐름이 네. 다른 건 맞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현장이 세월호 특별법 가지고 이렇게 네. 흡혈하는 현장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느꼈다 이런 네.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아니 그 청문회 때 강신명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뭐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사과 방문 뭐 이런 걸 다 하겠다 했는데 그 기회가 사라졌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상됐었고 그때 청문회 때도 시간이 얼마 없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마 법률적인 문제를 자꾸 운운했었죠 그때. 네. 근데 법률적인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럼 인간적 도의적 사과는 가능한 거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잘 안 됐죠. 참 박근혜 정부가 아니 우리 국민들의 이런 아픔, 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외면하고 무시하는지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오늘 계속 좀 자리를 지키시는 건가요? 일단은 아까 제가 이런 비슷한 질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 웬만하면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도 내일부터 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상황이 안정적으로 좀 된다면은 네. 뭐 조금 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뭐 일단은 무슨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박주민 의원님 만나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백남기 농민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대리인으로 활동해왔던 박주민 의원이기 때문에 더 이 상황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리고 검찰이 또 어떤 일을 저질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세월호 문제, 이 공권력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구조가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세월호 문제, 그리고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서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문제, 이 나라가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박주민 의원님께서 그 부분들 같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